네, 계속해서 전산에게 66회 문제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9월 5일자부터 시작을 하네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9월 5일을 선택하고요. 우리 회사는 베인펌프라는 회사입니다. 그쵸? 우리 회사가 강화공업에 매출을 했어요. 펌프라는 제품을 매출을 했고 550만원을 매출을 했는데 4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150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차변에 현금 받은 것과 외상 매출금 받지 못한 것 150만원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품 매출 500만원에 부가세 예수금 50만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을 사용해야 되지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미수금은 제품이나 상품 이외에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한 다음에 받지 못한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 유형은 매출한 거니까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해 줍니다. 과세 매출, 종목은 펌프, 수량은 5개죠. 5개, 단가는 100만원. 거래처는 강화공업을 선택해 주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쵸? 전자세금 계산서 1번을 선택하고 분계는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요. 이제 차변을 입력해야 되는데 차변에 아까 현금을 400만원 받았잖아요. 현금 400만원 받은 것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계속해서 외상 매출금 15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0일 대표이사 사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양마트에서 냉장고를 8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당좌세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이니까 9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유형을 매입했지만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54번 매입세 불공제 코드를 선택합니다. 54번 매입세 불공제 코드를 선택하고요. 품목은 냉장고를 샀으니까 냉장고를 입력을 하고 공급가액은 800만원, 부가세 80만원 입력을 해주고요. 동양마트에서 구입했대요. 동양마트 선택을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2번이 맞습니다. 말풍선을 클릭해보면은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이사 사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했으니까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실무에서는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적용 코드란에 F2를 눌러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줬을 때는 1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했을 때는 4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1번이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세무 조정을 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때 이 코드가 걸려져 있지 않으면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지금은 전산회계 1급이기 때문에 따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급금 거래처도 입력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을 입력을 했고요. 대변에는 우리 회사 당좌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을 넣어야겠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다릅니다. 당좌예금을 넣어서 880만원 선택을 해주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계속해서 보시면은 10월 26일 제품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중랑 유통으로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유형에는 매입이 되겠죠?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니까 61번 현과를 선택해 줍니다. 61번 현과고요.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그쵸? 품목 원재료 A를 구입했습니다. 수량 단가는 따로 없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했으니까
550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550만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중랑 유통을 선택해줍니다. 중랑 유통을 선택합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니까 1번 현금으로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고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원재료 500에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550 바로 현금이 나간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고 차변, 대변, 분계를 나눠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다고 하니까는 바로 현금 눌러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 문제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 유형인데요. 미국 소피아의 수출 신고증에 의하여 100개를 한 개당 200달러에 선적해서 공급하였다. 선적 시점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외상으로 공급했는데요.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직접 수출한 거니까 유형은 매출인데 수출이니까 16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6번이고요. 그리고 품목은 제품 유형 선택할 때 아래 보니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맞게 해놨네요. 근데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수출한 걸로 봐서 16번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100개를 넣고서 우선 계산을 해볼까요? 공급가액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제품 100개를 수출했잖아요. 100개를 수출했고 한 개당 200원이니까는 얼마를 매출했는지 보려면은 곱하기 200달러를 하면은 총 2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요. 2만 달러를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1달러당 1200원이니까 1200원을 곱해주면은 24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눌러서 나가서 수량 단가는 따로 입력 안 하고요. 컨트롤 V 2400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미국 소피아에게 매출을 했죠. 영세율 구분 말풍선을 눌러보면은 직접 수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직접 수출한 거잖아요.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분계는 3번.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는 아직 외상으로 매출했다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면은 11월 22일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다음 문제는 11월 28일이고요.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 개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베스트플라워에서 화환을 1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유형에는 매입을 했는데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53번이 되겠네요. 53번. 품목은 베스트플라워에서 화환을 구입했고요. 단가는 따로 없고 1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베스트플라워에서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1번을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원재료가 생겼는데 이것을 접대비로 바꿔야 되죠.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를 축하하기 위한 거니까 접대비를 선택하는데 영업부니까 800번대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대금을 지급을 어떻게 했나요? 대금을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30일 탑코리아에서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수수료 20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신규 거래처 등록도 하시고요. 탑코리아를 등록해야겠네요. 거래처 코드는 3982번으로 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 탑코리아죠. 유형, 사업자 번호,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탑코리아 거래처를 등록을 해볼게요. 거래처 코드는 3982로 하래요. 거래처 코드는 3982로 하고요. 탑 주식회사 탑코리아를 합니다. 유형은 동시로 하래요. 동시니까 3번을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는 13042325555. 계정 과목은 판관비 코드로 한다. 신규 거래처 코드 번호, 거래처명, 유형, 사업자 번호 다 입력을 했죠? 그러면은 나가셔서 11월 30일자 유형은 신입사원 공고를 게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니까는 매입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과세 매입, 채용공고 수수료를 발급받았죠. 공급가액은 20만원, 부가세는 별도, 공급처명은 아까 방금 전에 입력한 탑코리아를 선택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을 하시고, 수수료잖아요. 수수료니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 선택해 줘야 되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지급했나 봤더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3번 보통예금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날 입력이 잘못되었대요. 일반 전표에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7월 2일 날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전표에 입력된 대학냉조로부터 냉난방 시설 수리를 받은 곳은 영업부서가 아닌 공장 건물이었으며 법인 BC카드로 결제하였고 매입세액 요건을 충족하였다. 매입세액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선비 800번대가 아니라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을 해야겠죠. 7월 2일자 전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X표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F5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2일자로 가셔서 유형은 카드 결제했잖아요. 그쵸? 법인 BC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매입인데 카드 결제니까 57번 카드 과세가 되겠습니다. 57번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냉난방 시설이고요. 금액은 문제 따로 없었네요. 문제 따로 없었는데 아까 지웠을 때 16만 5천원이었습니다. 16만 5천원이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15만원. 만약에 아까 문제 이거를 못 봤으면은 큰일 났겠네요. 따로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그쵸? 문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5만원 공급가액을 15만원 입력하고 부가세는 15,000원. 이것을 아까 기록을 안하고 그냥 지웠는데 다시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에 공급가액 부가세가 얼마인지 없어요. 황당하겠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지웠을 때 무엇을 지웠는지 얼마의 금액을 지웠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공급처명은 대한냉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사는 BC카드 선택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는 수리받은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로, 그러니까 수선비로
B로 처리를 하는데 공장 건물을 수리한 거니까 500번대를 선택해줍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대변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는데요. 거래처 코드를 미지급금의 코드를 BC카드로 해줍니다. 코드를 BC카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면은 거래처 공급처명은 대한냉조로 했지만은 카드 결제를 할 때 BC카드로 결제했으므로 BC카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붕괴해서 지금 혼합이 아니라 만약에 다시 지우고 카드를 해볼까요? 카드를 하면은 이것이 자루로 불러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월 2일 품목을 카드 매입했는데 카드를 매입했으니까 57번 냉난방 시설이고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15만원에 15,000원 공급처명은 대한냉조 그리고 카드는 BC카드 를 넣고 붕괴를 아까 혼합을 했는데 카드 과세니까는 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해주시면 미지급금 BC카드로 바로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혼합을 해서 직접 걸어뒀는데 카드 가세로 매입을 했고 붕괴해서 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미지급금을 대한냉조로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 500번대 공장 건물이니까 520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7월 5일 계속해서 볼게요. 7월 5일 전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기계장치를 1,500만원에 유림기계에 처분했는데 거래대금은 아직 못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것이다. 7월 5일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5일 분계를 보면은 현금으로 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고요. 기계를 처분하면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변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를 보시면은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대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는 현금을 미수금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현금을 미수금으로 바꾸고요.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하고 처분 손실은 변경이 되겠죠? 처분 손실은 변경이 될 겁니다. 우선 여기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코드를 바꾸는데 기계를 처분한 거니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이라고 합니다.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만원이다. 1,5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대변하고 차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쵸? 차변하고 대변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변이 더 금액이 적으니까 이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1,500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했고요.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가로 분계를 해서 넣었습니다. 차변 쪽에. 그리고 대차 차액은 차변 쪽에 금액이 더 적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변 쪽에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5일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5번하고 6번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